네, 중국 시황 살펴보는 차이나나우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이충환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 보합권에서의 등락이 계속 이어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 1.98% 하락한 3,557포인트대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일 상해 종합증시 2%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어났던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 IPO 등록제와 투자자 정책에 대한 어떤 법인이 승인이 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 변화 이슈에도 불구하고, 11월 공업기업 이익 발표치는 매우 좀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1월 공업이익 이익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연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11월 공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고 11월까지 누적으로 살펴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같이 부동산 경제지표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버는 이익 지표 같은 경우가 지금 특별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환율 약세 영향 역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지속이 되면서 3,650선 11월부터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던 3,65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 출회가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일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 보험, 은행, 증권, 부동산과 같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주들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매우 상해 종합증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속도 역시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자국 국적 처음으로 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을 했죠. 때문에 중국의 중의학 산업이 최근 재조명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최근 발표된 어떤 심의 안건을 확인해보면 21일이었죠. 중의약법이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중의약 기업과 제품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정확히 규범화되어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중의약 관련해서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어떤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이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의약법 제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이 노벨상, 의학상을 탄 효과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중의학 산업의 발전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연도 11월이었죠. 중국 중의과학원 수석연구원인 투유 씨가 지금 85세로 고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 고서, 옛 의학 고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라리아 특효약인 아르테미신을 발견을 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이에 따라서 노벨상 수여라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중의학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재부각받는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효과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노령화로 갈수록 어떤 큰 수술을 받기가 매우 제약적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양약 같은 경우 투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장기간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건강을 치유시키는 이런 한약에 대한 중의학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 지원과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서 중국의 중의학 역시 지속적인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두어야 될 업종 섹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올해 온라인 소비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중국 사회가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에서 소비로 중국의 성장 동력을 전환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과 그리고 기업들에서 노력이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발표된 수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그리고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이었죠. 27일 날 상무부 부장이 중국의 2015년 온라인 소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4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매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 중국의 소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3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2위의 규모를 차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9월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약 60%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에서 소비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상해 종합 증시나 종목을 접근할 때 소비주 관련 위주로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3차 5개년 기획에서도 주요적으로 논의가 됐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을 지속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 중에서도 스마트 소비, 그리고 친환경 발전, 그리고 건강, 그리고 안전 등과 같은 새롭게 부각되는 이런 업종들,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후광통 유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중국의 중의학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후광통 유망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최근에 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북경동인당이라는 종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중의학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중의학 약품 생산이 약 60%, 그리고 중의학 약품 유통이 약 44%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동사의 동인당이라는 브랜드는 지금 국가무형문화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브랜드표가 매우 막강한 지금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온라인, 방금 전에도 온라인 소매 판매 같은 게 중국이 1위를 지금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서 온라인 의료 서비스 사업에 진출을 함에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 역시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실적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3분기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7%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배주주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약 14.4% 성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보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안방보험이 주식을 매입을 함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 조정에 맞춰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마감 앞으로 30여 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속적으로 11월부터 저항대가 이루고 있는 3,650포인트의 돌파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3,650포인트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시장에는 강력한 확신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대 금일과 같이 공업기업 이익이 감소했다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좀 관망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6년으로 도래하고 춘절이라는 중국의 최대 소비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 관련된 업종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하락을 새로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충환 대리와 함께 중국 시황 확인해 봤습니다.